광주 지하철 2호선의 역사가 도로 중앙에, 그것도 지상에 설치됩니다. 공사비를 줄이고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폭우가 지나자 이번에는 폭염이 기승입니다. 구례의 낮 기온이 34도를 넘었고 한낮에 달궈진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물도 좋은 물을 못 마시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의 지하수를 검사한 결과 40%가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엉망입니다. 이용자의 편의는 뒷전이고 운영자들의 편의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이 1호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지하철 역사도 도로 중앙선을 중심으로 지상에 지어집니다. 12년 뒤에 완성될 광주 지하철 2호선의 미래 모습을 윤곤수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존의 1호선은 도로 양편에 출입구가 있고 지하 1층에는 역사, 지하 2층에는 전동차가 달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2호선은 완전히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도로 중앙에, 그것도 지상의 역사가 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곧바로 전동차를 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로 중앙의 지하철 출입구와 도로 양편의 인도나 버스 정류장은 횡단보도로 연결됩니다. 공사비는 줄이고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연계성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하고 살리고 또 수요 측면을 최대한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하철 공사는 2016년에 착공해 202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되고 남광주역과 상무역은 1호선과 연결되는 환승역으로 만들어집니다. 41.9km 구간에 설치되는 역이 모두 44개, 1km에 한 곳꼴로 역이 생기기 때문에 2호선이 지나는 구간에서는 중앙차로가 사실상 없어지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차량 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역세권을 기대했던 주민들이 실망하는 등 다소간의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땅을 낮게 파서 지하철을 만드는 저심도 도시철도 계획을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승인할 예정이라며 사업 승인이 나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지난주 폭우에 이어 이번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불쾌지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유 없이 짜증을 느낀다는 81을 기록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사라진 자리에 뜨거운 햇살이 들어섰습니다. 좌판을 늘어놓은 상인들. 천막이 햇볕을 가려준다고는 하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까지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온 몸에서 그냥 땀이 뻑뻑 나오고 그냥 숨이 컥 막히지. 맞아면 도로에서 이 머시가 더 올게. 손이든 양산이든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것이라면 다 동원한 시민들. 장마전선이 남기고 간 습한 공기 때문에 후텁지근하고 찝찝한 기분에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불쾌지수도 대부분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8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찝찝하고 막 화장해서 막 다 번지고 숨 쉴 때 막 숨 막히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에어컨 바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구례 34.3도를 최고로 화순 33.6, 곡성 33.2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훌쩍 넘는 찜통더위를 보였습니다. 최저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오늘 아침엔 영광 지역에만 나타났지만 내일 새벽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낮에는 이렇게 참 더웠는데요. 밤이 되니까 좀 시원해진 것도 같습니다. 바람 쐬러 나온 시민들로 말 그대로 불야성을 이룬 곳에 김난희 캐스터가 나가 있습니다. 김난희 캐스터, 시민들이 무척 많아 보이는군요. 네, 저는 지금 전남대학교 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바람이 불면서 실내보다는 훨씬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운동장에는 많은 학생들이 땀을 흘리면서 더위를 쫓고 있고요. 또 많은 시민들도 조깅을 하면서 더위를 식혀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 31.3도까지 치솟았고 습도도 86%로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28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밤 더위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겠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약간의 불쾌감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자정부터 3시 사이에는 열대야의 기준 온도인 25도를 웃돌면서 사실상 열대야에 가까울 만큼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대체로 맑은 하늘에 가끔 구름 있겠고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운동장에서 김난희였습니다. 오늘 집중 취재는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상수도가 없어 지하수를 먹을 수밖에 없는 기초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 10곳 중 4곳은 먹지 못할 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전남 지역 기초수급자 가정과 노인과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 등 27곳의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11군데가 먹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의 40%입니다. 이 물을 끓여서 먹으면 괜찮다는데 사람이 끓여 먹어도 한두 번이지 평상시 생활한 물을 끓여서 쓸 수는 없잖아요. 생활하수나 비료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질산성 질소가 초과된 곳이 5곳 중 1곳. 총 대장균과 일반 세균, 가축이나 인간의 분뇨에서 나오는 분원성 대장균군이 초과한 곳도 많았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11곳 가운데 3곳은 문제의 성분이나 세균들이 모두 기준치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들이 오염됐을 가능성 때문에 복통이나 그런 영향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질산성 질소는 일반적으로 6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에게 청색증과 같은. 더구나 전남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권.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기 싫어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층과 지역을 벗어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는 온 국민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문제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도와주라고 세금 들여 만든 심부름센터가 광주에 2곳이 있는데 이게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그 실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부 지역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심부름센터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요청을 받아서 각종 심부름과 생활 불편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관련 법 규정에 따라 6명의 직원들이 상시 근무해야 하지만 전화 착신을 해놓고 수시로 사무실을 비워놓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그 북구 심부름센터 지금 직원이 자리를 비워서 저희도 영통화 연결을 해놨거든요. 광주 남부 장애인 심부름센터. 독립된 공간에서 관련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돼 있지만 규정을 무시하고 시각장애인협회와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심부름센터는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은 맞다. 또 공간을 만들고 얻으려면 돈도 필요할 것이고 예산이.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심부름센터를 북구와 남구에 나눠둔 취지도 무색해졌습니다. 광주시 시각장애인협회가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상 2곳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부름센터를 잘 알고 이용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모든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어야 하지만 시각장애인 전용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광주시와 관할구청의 지도 감독이 소홀한 사이 장애인 복지시설의 편법 운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보다 국가의 지원을 덜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 민관합동정책 워크숍에서 여성민우의 성폭력 보호시설의 허정순 원장은 교도소 수감자들은 한 끼 밥값으로 2,000원을 지원받는데 성폭력 피해자들은 1,700원 수준이라며 현실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보호시설 입소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정책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에 유독 자영업자들이 많고 출혈 경쟁이 치열해서 실패하는 사장님들이 많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협동조합 결성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충장로에서 피부 관리실을 하는 박지란 씨는 요즘 들어 가게를 운영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18년을 한 업종에 매달리면서 성실성 하나로 버텨왔지만 매년 매출이 떨어져 한계 상황에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활성화를 못 시키고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인력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는데 김소영 씨 역시
해가 갈수록 직원들 관리가 어렵고 온라인상의 마케팅도 힘듭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꾸려나가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최근 이런 고충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 24명이 모여 협업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협동조합을 구성해 인력 관리와 마케팅을 공동으로 하고 공동 브랜드까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우리 소속된 조합에서 이런 사업을 펼치게 됨에 따라서 마케팅의 능력이 이렇게 향상되어질 수 있다. 이미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협동조합으로 인정받아 1억 원의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동 설비와 공동 R&D, 공동 마케팅 등으로 3억 원의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8월 1일에 다시 추가 모집 계획이 있으니까 협동조합이 설립된 5인 이상의 소상공인들은 여기에 관심을 두시고 자영업자의 성공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영업 창업 뒤 1년 생존율은 70%, 3년 생존율은 45%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 지역 자영업자의 42%가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영세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선철입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이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아이디 좌익 효소의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기자회견에서 5.18을 왜곡하고 전라도를 비하한 댓글을 단 아이디 좌익 효소의 사용자가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된다며 이를 분명히 밝혀 반드시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형사 고발과는 별개로 시민소송단 518명을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삶은 낙지를 먹은 60대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다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광주시 양동의 한 식당에서 이 식당 주인 65살 양모 씨가 삶은 낙지를 통째로 먹다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